공원을 걷다 이자벨은 벤치에 앉아 주저없이 울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자벨은 자신에게 다가가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자벨은 여자가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벨은 순간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실례지만 우리는 이미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자벨은 낯선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맙소사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최고의 학생 이자벨은 인식에 눈을 크게 뜨고 이자벨에게 눈물로 얼룩진 눈을 들었습니다. 나라는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이자벨은 당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자벨은 아니 나예요. 울고 있었어. 아니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얹고 우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우리가 5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 니나가 터졌다. 다시 눈물을 흘리자 이사벨은 부드럽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모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이해.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마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니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머리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이자벨을 돌아보며 이자벨에게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자벨은 동의했고 30분 후에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니너의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나는 이자벨에게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설명하는 가족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사진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은 이자벨이 요청한 아파트를 살펴보는 것을 간신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은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아 차 한 잔을 밀어내고 대답했다. 친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친척들은 내가 더 이상 이곳의 안주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비우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아니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 있는데 막내 아들만 남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이미 2딸을 키우고 있을 때 줄리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느 날 집에 불을 지르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노숙자 그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빌렸고 줄리안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한 뒤 그가 우리를 그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이사벨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서 친척들이 고인이 된 남편이 당신을 이 아파트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전에는 당신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며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막내 아이를 내 아들로만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을 사람을 위해 우리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과 나는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자벨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인생은 당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은 여전히 속기 쉬운 소녀였습니다. 나는 술 취한 마당 관리인이 당신에게 선물을 약속하고 결국 모든 과자를 스스로 보관하게 된 크리스마스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니너는 고아원에서 그녀의 시절로 옮겨졌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추억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혹한 현실은 그녀를 빠르게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차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금지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면서 그들은 나에게 짐을 싸고 떠날 시간만 주었습니다. 이사벨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신이 당신의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데려갔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 당신을 도울 방법을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 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 따르면 약 반년 후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심지어 당신 둘의 양육권을 되찾고 당신을 데려가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자벨이 끝나기 전에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까지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았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자벨은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만 문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보관되어 있으면 아버지와 형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분 좋게 남겨두셨지만 내 형이 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난 것 같아 이자벨은 생각의 흐름을 따라잡으려고 애썼다. 니나는 또 길을 잃었고 내 형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난 괜찮았지만 고아원에 돌아올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어요. 그들은 나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죠. 서류가 잘못 놓여 있어서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세요. 이사벨은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며 한 사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발견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남편의 친척들도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악당들, 용기를 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를 거리로 몰아내세요. 아니 이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잠시 동안 친구 집에 있다가 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지하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 상황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사벨이 떠날 때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나의 친구 이자벨은 몇 가지 정보를 추적하고 그 소식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었지만 이자벨이 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자벨이 연락처에 연락하여 결국 나의 새 주소를 얻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문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족이 방이 2개 있는 작은 아파트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사벨은 나를 층계참으로 불러 그녀의 메모장에 제시카라는 여성이 그들을 함께 돕기로 동의했다는 항목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제시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떠나기 전에 나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문제가 해결된 후 친구에게 일시적 부재에 대해 알려야 했습니다. 나와 이자벨은 제시카가 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시카를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희망과 회의가 혼합된 나 씨와 아버지의 관계를 결정하는 DNA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제시카에게 그 검사가 실제로 그들의 혈연 관계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거리에서 무작위로 나온 사람과 관련된 잘못된 결과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제시카는 그녀에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먼 과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시도하는 그녀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록 보관소에서 문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중한 단서가 있었지만 아카이브에 대한 언급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나는 광범위한 조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자벨에게 그녀의 친구가 단지 며칠 동안 그녀의 아이들을 돌보고 아카이브로 여행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일주일 내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서 당황했습니다. 이사벨은 동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동안 줄리안의 친척들과의 문제를 정리하세요. 이자벨과 제시카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 감사합니다. 이자벨 감사합니다. 제시카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아직 다 못했는데도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가 생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시카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련의 친척들은 그녀에게 아파트를 떠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의 환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주련의 친척들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하거나 주기를 계속해야 하는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하룻밤 동안 지인의 관대함에 의지하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두 가지 옵션 모두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첫 번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사벨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지원을 간절히 원했지만 마침내 이사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곧 당신의 오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쁘다 우리가 만난 공원으로 와라. 이자벨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6개월 후 그들은 이자벨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공원에 도착했고 그녀는 과자 한 봉지를 꺼냈다. 가방에서 소녀들에게 건네줬어요. 안녕 리나 앉으세요. 이자벨이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사립진료소로 보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운 좋게도 그 진료소의 간호사 중 한 명이의 친구예요. 네, 그녀는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찾기로 동의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아이들이 즐겁게 과자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벨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서 당신의 형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숨을 참는 듯하다가 마침내 큰 소리로 숨을 내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동생이 위탁가정에 입양되었다면 가족 역사 전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벨이 턱을 문질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는 새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유일한 단서이며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를 찾기 전에 당신의 형제를 찾는 것은 이사벨이 수정구슬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변의 친척들과의 다가오는 만남이 그녀의 주요 관심사였기를 바라는 특별한 희망은 없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둠에도 불구하고 이자벨의 요청에 따라 나는 인내심을 갖고 수색을 받기까지 며칠을 기다리기로 동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만 그날 저녁 이자벨은 카페에서 이자벨을 만난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이 사람이 내 동생인지 100% 확신합니까? 그가 권력을 갖고 있고 간호사가 봉투를 건넨 물건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자벨에게 대답했고 당신이 요청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2번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그 DNA 검사 결과를 찾았지만 그들은 심지어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기록 보관소에서 또 다른 DNA 검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믿지 못하면서 그들은 정확히 일치하여 이사벨에게 계시를 처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이전 결혼해서 자녀의 혈통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재정적인 분쟁을 겪었지만 결국 도달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이었지만 그의 DNA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고 당신이 알고 싶었던 소년의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이사벨은 혼자 미소를 지으며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이 남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와우, 나 그들이 다시 만난 그녀의 오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벨은 나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증명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자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엄청난 노력을 꼭 확인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아파트로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화를 걸어 그녀의 전 학생을 주련해 친척 이자벨과 마주하기 위해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아 빨리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에 동행하겠다고 자원했는데 그들은 아파트에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사벨은 여기 있어 주세요. 그들은 저나 아무것도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층에서 기다렸다가 인증서를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망할 문을 부수겠다. 노크는 재빨리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문이 3개 열렸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었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왔습니다. NAS가 아파트에 들어오자 주련의 친척 중 한 명이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지품을 여기서 꺼내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하게 우리의 것이고 주련의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2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가족 앨범을 수집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천장에서 앨범을 꺼내고 친척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사람이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증명서가 들어있던 동일한 봉투가 나의 가방에서 떨어졌습니다. 의료기관 우표가 찍힌 종이를 보고 봉투는 이미 열렸는데 모두들 놀라 숨이 막혔다. 나시는 자신의 아이가 모두 줄리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조롱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다고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내 동생을 찾고 있었고 곧 그를 찾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것이고 그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의 재산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중 한 명이 마을 전체에 알려진 성이 적혀있는 증명서를 읽은 후 문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줄리안의 친척들은 약간 말더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퇴거 계획의 배후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내 의형이지. 내가 니나처럼 우리를 오해한 것 같아. 너는 내가 원하는 한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환영한다. 그는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과를 중얼거렸지만 나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종이를 빼앗아갔다. 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녀의 오빠의 이름이 이선이고 그가 마을의 시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행 전체는 다음 사건을 예상하는 듯 침묵에 빠졌다. 왜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그에게 달려가서 불평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남자들은 주련이 한때 이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당시 그는 최소 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모기지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불 요건 당시 시의 부국장이었던 이선과 주련은 군 복무 이후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선은 주련이 그 대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주련은 이선이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오빠 도 아파트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당장 시장실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오빠가 출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이 인사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껴안고 서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이선은 오랫동안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아원에서 많은 서류가 잘못 배치되어 입양한 가족이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은 결코 그의 진정한 혈통 가족이 되지 못했고 그의 양부모는 자신의 친자식을 낳았을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선에 대한 실망과 짜증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선은 일찍 가족을 떠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양부모를 함께 도우십시오. 나와 이선은 이사벨을 발견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선은 이사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는 놀라서 이사벨에게 돌아서서 왜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짝 그리고는 아니, 당장 봉투를 열라고 했지. 그렇지 않았나? 솔직하게 말하면 간호사가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줬지만 내가 줄리안의 친척들과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웃으며 동의했다. 이자벨이 옳은 일을 했다고 주련의 친척들은 겁이 났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정원의 큰 테이블 주위에, 겨울에는 거실 벽난로 옆에,